차트는 인간의 욕심이 그려진 곳이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역사는 항상 반복될 뿐이고 확실한 건 2025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최근 장세가 정말 지루하죠.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횡보만 하고 있고 관세 이슈부터 시작해서 전쟁 이슈, 그리고 CPI,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솔라나까지 크게 하락해버렸습니다. 아마 25년 이후 시장의 피로도가 가장 극에 달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피로를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라도 우리가 좀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영상을 오랜만에 녹화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어제 95K 부근에서 롱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포지션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차트가 여기까지 그려졌을 때부터 이런 채널을 그려두고 있었는데요. 새벽에 채널을 이탈한 후에 가격이 빠르게 다시 회귀를 아침에 하더라고요. 채널은 회귀하게 된다면 반대편까지 상승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눌림목에서 좀 자신있게 롱 포지션에 베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행히 원하는 구간 이상으로 상승을 해 주었고 절반 익절까지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 멀리서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현재 장세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점을 잘 잡았다면 욕심내서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빠르게 익절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짧게 수익을 내는 매매를 구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니 이제부터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또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어느덧 구독자 1.78만 명의 대형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감사 인사가 늦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번 불장 함께 잘 수익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 2만 명이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혹은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구독 취소하셔도 상관없으니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롱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동성의 관점, 추세의 관점,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무조건 제 말을 믿기보다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근거들과 현재 상황을 조합을 해보면서 의심을 갖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2주 동안 이어져 온 이 구간을 보면은 사실 별다른 패턴이나 작도가 되지는 않고 그냥 계속해서 위아래로 흔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아는 차트 패턴이나 작도가 잘 먹히지 않고 있죠. 그리고 제 경험상 그럴 때 가장 접근하기 강력한 방법은 바로 유동성의 관점입니다. 유동성이라 해서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냥 매수와 매도 포지션들을 서로 잡아먹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만들어 주다가 그 라인을 살짝 깨주고 반대편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움직임, 이런 구간들을 우리는 유동성이 흡수되었다, 즉 매수와 매도가 여기에서 손이 바뀌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차트를 보면은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준 모습을 볼 수 있죠. 특히 단순히 저점을 낮춘 게 아니라 살짝만 저점을 낮추고 이렇게 꼬리로 빠르게 다시 말아 올려준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점을 조금씩만 낮추었단 말은 직전 지지라인에 형성된 유동성을 흡수하고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번에 형성된 저점도 단순히 지지선이 잡히지 않는다 해서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재 직전 아래 구간에 유동성을 따고 상승 중인 건 알겠는데 과거 유동성 흡수에 대한 상승분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만큼 이번 유동성에 대한 연료도 어느 정도 소모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95K에서 잡은 포지션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서 이 고민을 했었는데 의외로 간단하게 채널 하나로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던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채널을 하나 그어보면 채널 상단부 저항은 총 3차례에 맞았고 채널 하단부 지지는 7번 맞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지지와 저항의 조화가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리고 저는 이런 모습은 채널 내부에서 계속해서 하락 돌파를 시도했지만 끝까지 막아주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주 동안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았는데 이슈가 터질 때마다 하락을 주었지만 이런 채널을 계속해서 지켜주었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지켜주면서 형성된 이 저점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을 하고 하단부 지지를 이렇게 지켜준 만큼 이 긴 횡보의 의도는 상방 분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 영상을 끝나고 아무 때서나 롱을 잡을 수는 없죠. 방향과 관계없이 타점에 대한 부분은 분명 객관적인 기준과 기술이 필요한데요. 제가 좀 명확하게 이런 하락 구조가 바뀌는 순간은 이 추세선이 돌파되는 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아랫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미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면 당장 상승을 예측하고 진입하기보다는 이런 추세선이 돌파되는 자리들을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도 이때는 불타기를 하거나 추가적인 대응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런 자리가 온다면 제가 또 유튜브 혹은 텔레그램을 통해 빠르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방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단순히 생각해보면 항상 상승장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상승이 있으면 조정도 있고 횡보도 오는 게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건 결국 온전히 다음에 있을 이런 상승장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조정장 그리고 횡보장에서도 시장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때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이런 단기 매매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건 간에 너무 지치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보자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